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동안 저출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은 하나의 자산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지 제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주택가격 관련 기사가 넘쳐나고 개발 호재가 있다더라, 재개발이 된다더라 등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성장하며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고 부동산 시장도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오를 것이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이란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거주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 자산 대비 훨씬 친근하게 다가오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에 아예 관심 없는 분들은 계시지만 부동산에 아예 관심 없는 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동산은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주 목적보다 투자 목적이 훨씬 커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 시선에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기업이 현재 버는 돈, 기업의 미래 성장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특정 부동산 가격이 궁금하면 인근 부동산의 가격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예측합니다. 브랜드, 준공 연도, 층수 등 여러 요인이 조금씩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같은 지역이라면 가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수요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싶은 인원들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어느 지역에는 사람들이 그다지 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강남 일대, 한강변 등 한정된 특정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싶어합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그다지 발생하지 않고 이는 부동산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너무 당연스럽게도 사람들이 크게 거주하고 싶어하지 않는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점차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인구 밀도가 무한히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사람들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더 비싼 가격을 주고라도 살고 싶을 것이고 실제로 지불할 여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은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매입하게 됩니다. 사실상 인기 있는 땅을 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동산 가격을 인구 밀도가 결정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인구 밀도가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보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 큰 틀에서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출산율 1을 돌파하였고 현재는 또다시 최저치를 갱신하며 0.65를 기록하였습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모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개선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노령층은 많아지고 젊은 층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약 25년 후인 2050년 세대별 인구 피라미드 전망에서는 역피라미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에서 먹고 살기 빠듯한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대한민국 인구 전망 자료에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할 예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금 먼 미래이지만 2100년에는 총 인구가 29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인구 밀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니 대부분의 도시에서 인구 밀도가 감소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장 최선의 케이스인 서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아닌 서울의 주택가격 지수 데이터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가장 최선의 케이스인 서울 주택가격 지수를 통해 부동산이 투자자산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안겨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1월 서울 주택가격 지수를 1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서울 주택가격 지수는 209가 되었습니다. 거의 딱 2배로 상승하였고 이를 연평균 수익률을 환산하면 7.69%입니다. 물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나스닥이나 S&P 500의 상승 속도를 생각해보면 서울 부동산이 기록한 연평균 수익률은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가 발생하지 않던 과거에도 미국 주식과 비교하면 아쉬운 수익률을 보여주었는데
인구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는 이러한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이야기하자면 부동산 가격이 당장 폭락할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과거 대비 낮은 성장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 있으니 다른 자산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출산 시대의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추가로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알찬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